오늘 영상은 작년 12월 말서부터 지금 3월 말까지 제가 한방 양방 통합 치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시죠. 렛츠고! 안녕하십니까.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사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통합치료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호불호도 많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가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느낀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막 설랑설레하지 마시고, 아, 재팔인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재팔인 저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통합치료라는 말은 사실은 좀 시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좀 사실 좀 늦어졌어요. 저는 앞으로 암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요. 암은 상당히 복잡하고 점점 나날이 우리가 기계만 발전하지 치료법이 발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암을 수술하는 장비나 암을 뭐 방사선이라든 이런 거에 대한 장비의 기술은 날로 늘어나가는데, 암을 실질적으로 판명을 해서 환자들이 부작용을 적게 겪게 하고 고통을 덜 겪게 하고 하는 거는 기술의 발전에 비례해서 조금 더 늦게 발전하는 게 아닌가. 물론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제 느낌에는 아무래도 환자를 생각하는 치료법이 조금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자를 위한 그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암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법이 더 앞서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암 환자가 발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정말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심란한 스트레스들을 정말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명상이나 일부 수련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 암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이 치료를 받음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치료가 같이 바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가장 많이 받아오는 미국이나 이런 데들 보면 MD 앤더스 병원이 뭐 미국 내에서 최고의 병원이고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암 전문 치료 센터입니다. 그래서 MD 앤더스 병원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에서 55개 암 센터에서도 지금 암 그 치료를 갖다가 매년 세미나도 개최하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암 치료법을 가이딩 해주고, 그런 것은 학술, 뭐 논술, 이런 협회에서 그런 그 뭐라 그러니까 세미나나 포럼 같은 거를 잘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늦었어요.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우리나라도 암센터, 그 통합암센터 협회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건복지부 승인받은 게 2018년도에 받아서 사단법인이 이미 됐으니까, 이제 되었으니까 좀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의외죠.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라는 전통 그 치료하는 그 학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이 안 된 이런 양방 의학에 의해서 많이 밀린 부분이 사실 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는 한의학을 되게 좋아해요. 뭐 한약 먹는 것도 워낙에 좋아하고 한약 냄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치료를 볼 때 작년에 제 영상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병원에 의존하는 거는 난 반대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 받으세요, 그러면 수술 받고, 항암을 받으세요, 그러면 항암을 받아야 되죠. 그것까지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거부할 수는 없죠. 본인이 자신 있으면 그걸 거부해도 됩니다. 실제로 거부해서 시골에 가서 그냥 내려가서 사셔서 자연치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하루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루 그 일과가 여러분들 할 일 없이 무슨 그냥 구름 보고 떠다니는 구름 보고 산에서 탁 무슨 신선처럼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음식 깔끔하게 챙겨 먹어야 되고 식단 정확하게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칼같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암이 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잘 몰랐을 때는 병원에서 하라는 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치료가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전 몰랐습니다. 그냥 암이 없어지겠지, 이 치료를 받으면 암이 없어지겠지, 그냥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조만큼이지만 아주 진짜 그 미진한 공부지만 해보니 뭐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암을 죽이는 데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 몸은 막 골수세포부터 시작해서 면역력 떨어지고 막 어디 갔다 오면 피곤하고 누워서 부작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냥 뭐 계속 항암 더 받으실까요? 뭐 12차 받으실래요? 이 약이 안 듣는 거니까 다른 약으로 할까요? 이런 거에 계속 내 몸을 맡기는 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합리적이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케모포트를 떼어내고 항암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하고 수술도 더 이상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3세대 항암 치료제인 키트로다 하고 한국에서는 지금 통합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양방 통합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의논할 수 있는 통로가 한 군데만 있는 것보다는 다중으로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제 생각엔 두 군데가 넘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병원에서 만약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항암을 받으신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통합치료도 노크를 해서 그쪽의 의견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그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의사 선생님하고 그렇게 의논할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통합치료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부작용을 최대한 감소시켜주고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주고 체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다른 방향으로 말하면 이제 제가 말하는 말 스타일로 얘기하자면 양방은 암을 없애는 데 주력을 하는 거고 한방은 암이 생긴 근원을 찾아서 그걸 없애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좀 주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후자의 경우가 더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치료를 쓰거나 뭐 수술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사실은 환자의 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에 약간 어폐가 있네. 그러니까 암을 제거하면 환자한테 좋죠. 암을 제거해야지 환자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환자의 몸보다는 암을 제거하는 데만 너무 중점적으로 더 포지션이 크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봤었을 때. 근데 한방은 그거보다는 암을 제거를 하긴 하되 우리 몸의 회복력을 다시 되돌려주는 이 역할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침을 맞거나 뭐 한 약을 먹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이 많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사이언판에서 면역 치료를 받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 통합 치료를 받으니까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건 사실 느껴져요. 그거만큼 제가 식습관 관리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무기가 적하고 싸우는 암이라는 적하고 싸울 때 무기가 3개 있는 게 좋을까요? 하나만 있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총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대포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총만 있으면 아무래도 전술적으로도 딸릴 거고 많이 힘들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타격은 타격대로 받고. 그런데 양방은 총이 될 수 있고 또 한방은 대포가 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자연치유적인 운동요법이나 식습관 이런 것들 차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수류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문의하시는 거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제가 통합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거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던데. 그거 한약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던데.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4개월 동안 받아보니까 그렇게 함부로 막 와서 막 약을 주거나 침을 놓거나 주사를 놓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치료라는 건 양방과 한방을 같이 들여다봐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치료 말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 레코드를 다 떼어갖고 오셔야 돼요. 그 CD까지 다 구워갖고 오셔서 그걸 다 봅니다. 이 통합치료 받는 곳에서 다 보고 지금 진도가 얼마만큼 나가 있고 어떤 약을 쓰고 지금 부작용이 어떤지 지금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다 피하고 또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검사도 따로 다 합니다. 소변검사도 하고요. 그래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지 거기서 받는 치료는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이쪽으로 통합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막 침 놓고 막 약 막 먹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그 치료법도 이쪽에서 다 같이 들여다보고
레코드도 보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금 진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점이냐면, 사실은 이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얘기인데, 통합치료 받으시는 분은 양방치료 받으시는 걸 갖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한의학 선생님이 양의학 선생님의 치료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저 이번에 무슨 병원 갖고 또 뭐 이렇게 항암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뭐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잘 받으시고 잘 드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받지 말란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양방 쪽에서는 한방에서 뭘 받는다고 막 펄쩍 뜁니다. 이제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봤을 때 양방석 쪽의 선생님이 한방 쪽에서 어떤 치료를, 보조 치료를 받는다는 걸 좋아한 거를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건 한국의 경우고, 저는 사이판에서 지금 그 면역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나는 살기로 했다라는 TV조선 그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 나왔을 때, 제 그 병원에 담당 의사분이 인터뷰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이판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내가 지금 재우가 받고 있는 저 치료가, 한국에서 받고 있는 저 치료가 도움이 될 거다. 왜냐면 그게 통합치료의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럼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수술하고 항암치료 받고, 또 똑같은 약 거기서 항암치료 받았거든요. 맨 처음에 1세대 독성 항암치료를 1차만 한국에서 받고 나머지 6차는 다 사이판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들이고 뭐 경력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서류를 줘야 되면 나한테 말해. 그럼 내가 서류를 준비해 줄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그러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반대하시진 않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방이 옳다, 한방이 옳다,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였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로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무엇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이게 나한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 부작용을 감소시켜 줄 것 같은데, 지금 이 치료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양방 치료를 받는 그거를 더 시너지 효과를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받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한 선택은 환자 본인이 공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통합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있어요. 사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첫 번째, 비용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게 다 급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급여, 비급여 되는 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실비보험 같은 게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만약에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구독자분들 그거 얘기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제팔님, 저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온열요법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몇 퍼센트 도움이 되느냐. 제가, 보세요. 지금 이 예를 드냐면, 몸이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산소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차를 많이 마시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식습관 관리해야 됩니다. 어싱 해야 됩니다. 맨발 걷기 운동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암을 치유하는데 도대체 몇 퍼센트의 도움을 줄까요? 여러분들. 지금 효과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작년에 제가 어싱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까지 어싱을 계속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 때문에 차를 마셔갖고 효과 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랑 같이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고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분이 암이 나았어요. 3년 동안에 막 치료를 잘 받아서 관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분이 받았던 것들을 쭉 나열을 해보자고요. 밥은 어떻게 먹었고, 운동은 어떻게 했으며, 방사선은 어떻게 받았고, 항암 치료는 어떻게 받았고, 수술은 어떻게 받았으며, 차는 뭘 마셨고, 이걸 퍼센테이지로 다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고압선서라도 받겠다는 그 마음, 내가 온열요법이라도 받아서 어떤 도움이 주겠다는 그렇게 마음을 드시고 치료에 임하시면, 저는 100%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을 치료하는데, 암이 생기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걸려야지 암이 생기는데, 왜 이 치료를 할 때는 단기간에 이렇게 쇼부를 보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1, 2주 만에 낫는 치료법이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술은, 의사 선생님 탁 해서 암을 완전히 제거해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이러면 기분은 좋죠. 내 몸에 암이 없는 것 같아서 천만의 말씀.
암은 없앨 수 없어요. 우리 몸에서 이미 발생된 거는 없앨 수 없어요. 저처럼 전이가 되는 거는 더욱이나 없앨 수 없습니다. 그냥 항암만 계속 들이다 받아야 돼요. 수술 전이 되면 수술할래요 말래요? 폐나 간으로 전이된 게 대부분 많아요. 대장암은 대부분이 폐나 간으로 전이가 많이 됩니다. 전이가 되면 첫 번째 얘기가 일단 수술 얘기부터 나와요. 우리나라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외국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외국은 뭐 갑상선만 하더라도 지켜보는데 1년 정도 지켜보고 수술을 바로바로 하지 않는 게 요즘에 많이 룰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앞으로 통합치료가 대세가 될 거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분이 전체적으로 다 몸을 죽이는 치료법, 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좀 말이 조금 강해서 죄송한데 항암요법이 그렇잖아요. 1세대 독성 항암제 아닙니까? 독성 항암제, 독성 화학 항암제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몸에 사실은 좋지는 않잖아요. 암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의 정상세포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몸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항암의 부작용을 줄이는 치료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을 죽이는 치료만 받으면서 너무너무 환자가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보태줄 수 있는, 그거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치료는 안 받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야, 근데 나는 실비보험이 없어.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돼. 이러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받으신다면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집에서 수면 양말 신고 계세요. 배가 수시로 차면 복대를 아예 차고 계세요. 항상 손발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라도 나가서 가까운 산, 높지 않은 산에 가서 중턱까지 가도 좋으니까 맑은 공기 많이 쐬세요. 심신 안정, 스트레스를 낮추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통합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집안에서 하는 여러분만의 통합치료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치료가 길어지거나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하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재발되고 전이되시는 분들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으시는 분들도 공통점이 있듯이 안 나으시는 분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만의 루틴이 딱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야 되고 꾸준히 하는 무언가가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암을 극복하고 다시 건강해져야 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꾸준한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치료법 중에 하나는 저는 통합치료라고 보는 거예요. 통합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 집에서 하는 자기만의 가정, 나만의 내 가정 통합치료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통합치료에 대한 질문은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저한테 병원 어디서 치료받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제가 병원을 홍보하거나 이러는 게 좀 그래서 그냥 어떤 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치료법이든 암의 치료에 관련된 거는 장담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다. 하지만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면 어떤 치료법이든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고 좋은 치료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와 함께 꼭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통합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나만의 통합치료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경험해봤던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시면 알겠지만 댓글 남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답을 안 드린 경우가 저는 없습니다. 저는 댓글 100%입니다. 물론 가끔 쓸데없는 글을 다루신 분들은 제가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잘 안 보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시면 저한테 다 잘립니다. 전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런 걸 많이 하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제가 아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봐서라도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환우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할 수 있고 이 제팔이와 함께 끝까지 극복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팔TV도 더 힘내서 화이팅하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파이팅! 오늘 제8회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